시선, 우리, 그쵸.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저기, 우리 온라인 클래스 마지막 할 때 세 번째 텀에서 강연 잠깐 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시선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1, 2, 3 보고, 또 뭐 했어요? 예. 멍한 표정 짓지 않고, 쉬지 않고 움직이기, 뭐, 4개인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통역하면서 이제 자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체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요. 체력이 없는 것 플러스 하나에다가 이제 자기가 실수나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게 너무 솔직한 거죠 또. 예. 그러면 이게 한두 개는 괜찮아, 한두 번은 괜찮아요. 아, 이 사람 되게 솔직하구나 이런 느낌이 날 수 있는데 거꾸로 통역을 보고 있는 농아인 입장에서는 수화를 잘 못하나? 예. 아, 실력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예. 부족. 예. 이렇게 쓰고, 예.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것까진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안 들린다는 표현이죠. 처음에 안 들려 이러다가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데, 아니 여기 있는 거랑 이렇게 간 거랑 이게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얼마나 잘 들리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거를 안 하셨으면, 예. 왜냐하면 본인 이미지를 그냥 깎아지는, 본인 이미지가 깎여지는 그런 자신의 제스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강연자가 뭐 잘 안 들리게 말을 했다던가 환경이 좋지 않다던가 이런 거는 수화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막 이러면서 하면 저 사람 뭔가 틱이 있나 장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아인들은 못 듣는 상황이잖아요. 안 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첫 번째는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이기. 두 번째는 멍한 표정 짓지 않기. 기계적인 통역이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은 너무 길어지니까 나도 한 30분 넘어가면 약간 몽롱해져요, 사람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손을 막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랑 조금 달라지게 막 눈이 풀리고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멍한 표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표정을 져야 돼요, 칠 거면. 근데 지금 우리 숙제 하시면서 과제 내시면서 표정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보통은 20분 안 넘어요. 이렇게 그렇게 못해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20분 동안 그렇게 표정을 한다? 그 사람은 대단한 에너지가 있으신 거예요. 20분 동안 못해요. 이게 5분짜리 짧은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통역을 할 때는 뭐 과한 표정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가 체력을 아낄 수 있는 표정. 근데 표정이 없으면 안 되지만 너무 열심히 쏟다 보면 수화가 약해지고 그리고 표정만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15분 2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표정이 바로 죽어요. 그게 눈에 또 확 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크서클 딱 내려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에 관한 체력도 좀 안배를 하셔야 돼서 멍한 표정 짓지 말라. 멍한 표정 짓지 않고 살아있는 생기 있는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그거 할 때 배우는 건데 앞에 정면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강연을 하잖아요. 강연자들이 그 정면을 보고 하는데 정면만 보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배워요. 1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중앙 왼쪽, 중앙 오른쪽 중앙 왼쪽, 중앙 오른쪽 중앙 왼쪽 이렇게 보면서 강연 스피치를 하라고 배워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뭐였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시선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저희는 조금 더 스피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거 중간, 가까운 거 왼쪽, 먼 거 중간, 먼 거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돌게 시선이. 이거는 왜 가르쳐 드리냐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독보적으로 제가 혼자 가르쳐 드려요. 왜냐면
농아인들이 한 무리가 앉아 있잖아요. 보통은 농아인이 여기 앉아 있어. 예. 농아인이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이쪽을 보면서 막 열심히 통역해요. 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농아인 무리에 섞여가지고 통역사가 이쪽 보면서 통역해 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때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그 사람을 봐줘야 될 것 같은 불편함. 예. 보고 있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책이라도 하면 막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책 찾고 막 이렇게 찾고 막 핸드폰 그쵸?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농아인도 그런 거거든요. 예. 이렇게 시선이 내게 꽂혀 있으면 내가 힘든데 통역을 하는 사람이 통역은 해주지만 나한테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라 통역한 사람이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부담이 좀 줄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농아인 입장에서는 통역사가 나만 안 봤으면 좋겠다. 예. 다른 사람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조금 기계적인 통역을 할 땐 시선을 좀 그렇게 분산을 좀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대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청중들한테도 약간의 어떤 주의 환기를,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는 통역사일 뿐이지만 이쪽으로도 볼 수 있도록 조금 해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막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기계적인 통역을 할 때는 지금 이걸 시키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기계적인 통역이 아니라 실제 통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가 딸을 아침에 깨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계적인 통역을 하면 엄마가 딸을 아침에 깨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화를 하겠죠.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실제로 수화를 들어가면 정면에 사람들이 있지만 엄마가 딸 해갖고 학교 가 이러면서 시선이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선 분산이 없으면 농아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게 있어야 나한테 집중 안 했구나 이것도 들어가고 또 지금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시선을 그러니까 쉐도잉 하면서 이 시선을 한번 해보라는 게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나중에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한번 해보라는 게 이렇게 시선 놔보고 이렇게 시선 놔보고. 예. 근데 이제 쉐도잉 하면서 이제 위치 이거를 전문 용어로 롤플레잉인가 이렇게 쓰잖아요. 롤플레잉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렇게 중앙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예.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중앙을 놓고 이렇게 쓰고 중앙을 향해서 써주는 거예요. 중앙이 여기 있으면, 예, 중앙이 이렇게 있잖아요. 중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써주고 이 중앙을 향해서 또 이렇게 써주고. 예, 그래서 여기다 수어를 써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써줘야 이게 롤플레잉이 되는데, 그냥 롤플레잉을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농아인 많이 안 만나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만나면 이거는 좀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시선은 우선은 지금 기계적인 통역을 연습하니까 하나 둘 요거를 그냥 연습을 자연스럽게 좀 해보시라. 예. 그러면 나중에 롤플레잉 할 때 좀 괜찮아져요. 이렇게 하면서 예, 이 동작이 되는 거죠. 시선이 여기다 쓰나 여기 쓰나. 예.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습 클래스를 바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외부에서 좀 하셨던 분들도 있으셔서 그냥 하시라고 하고, 우선은 지금 우리가 모양 잡는 거 연습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통역이 그러면 계속 쓰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기계적인 통역이 생각보다는 많이 쓰여요. 뭐냐면 이런 거죠. 기계적인 통역은요, 가운데서 하는 이 정식 수화는 해설자? 설명자? 설명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옛적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네, 그때는 이걸 써야 돼요. 기계적인 통역으로. 여기 가운데서. 왜냐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옛날 옛적 토끼,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해설이잖아요. 옛날 옛적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근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부터 토끼가 거북이에게 너 이리 와! 같이 경기하자! 그러면 거북이가 싫어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서 예, 뭐 원래는 뭐 숲속에서 뭐 얘네들이 자주 경기를 합니다. 뭐 이런 설명을 그러니까 롤플레잉이 들어갔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계적인 통역을 했다가 롤플레잉이 들어갔다 다시 중앙에서 해설자가 됐다가 이 연습을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근데 회화만 하신 분들은 이 롤플레잉만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내가 당사자가 돼서 계속. 근데 통역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거의 롤플레잉은 별로 많지 않고 이렇게 해설로 하는 통역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담화문 발표하는데 거기서 롤플레잉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니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뭐 질병본부 관리본부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 브리핑 하는데 거기서 롤플레잉을 막 이렇게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 쓰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걸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 들어간다. 예.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예. 그래서 쉐도잉을 하는 거는 이 상황이 들어갔을 때 한 번씩 해보시라고 한번 해보는 거고, 예. 지금 강연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렵진 않으시죠? 네. 무슨 내용인지 알죠? 근데 안 돼서 그렇지? 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책이 나와요. 지현 씨 책이 또 나와요. 네. 그 기초책을 새로 이제 다시 찍었어요. 새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기초책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임이거든요. 마임. 여러분들이 마임을 안 배우셨잖아요. 배운 게 없고. 근데 마임을 책 나오면 마임으로 한번 강연은 따로 찍고 강연 말고 이제 유튜브로 마임하는 연습, 수화와 관련된 마임하는 연습을 조금씩 뭐 5분짜리, 10분짜리라도 이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책을 잘라가지고 수없이 잘라가지고 길게 한번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화책 가지고서 마임을 연습. 예. 그럼 재밌지 않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근데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유튜브에서 수어 습관에서 수어를 자꾸 외워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외우지 않고 이제 하는 수어 뭐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운동이나 이제 악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어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임이 되게 재미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성을 이제 아시잖아요. 왜냐면 수어로 되지 않는 부분은 마임이나 농식 수어로 해결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마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수어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임이 중요한 게 느낌이 안 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드민턴, 권투, 태권도, 또 기타 뭐 이런 거 유튜브로 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조회수가 현격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 수화 통역사 입장에서 마임 너무 재밌게 나 잘했는데 왜 안 봐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버지 이런 게 더 재밌지. 예, 뭐 배드민턴 이거 배드민턴 그냥 모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커스랑은 또 조금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딱 하고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예. 근데 한번 다시 이걸로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좀 재밌지 않을까? 이게 이게 이런 거 연습을 하거든요. 뭐 수박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수박 이렇게 배웠지만 그러면 수박을 갖다가 수박만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수박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실제로 농아인들이 이제 수박만 쓰지 않고 그 앞뒤에 여러 가지를 쓰면서 수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어 유희가 수화 세계에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청인 세계랑은 약간 코드가 좀 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 배운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화 못한 사람들은 저걸 굳이 지금 왜 하는 거지? 그냥 수박이 알고 싶은 건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갭은 어떻게 좀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네. 뭐 결국에는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수화와 관련된 거 보시는 분들은 수화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보려고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클래스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만들어진 영상들을 좀 보시면 뭐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 쉬워지는 거죠.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셨죠? 그러면 돌 이렇게만 먼저 들어가지 말고 그때는 시냇물에 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두드리다라는 걸 이렇게 두드려대고 이렇게 두드려도 되는데 결국엔 소리를 들어보거나 이렇게 튼튼한 거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쉽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임이 조금만 가미가 되면 이제 수화가 되게 쉬워지는데 이거를 다리를 두드리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두드려도 돼요. 이렇게 두드려도 되고, 이렇게 두드려도 되고, 뭐 이렇게 두드려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뭐 짝대기 가지고서 실제로는 짝대기로 두드리겠죠. 누가 이렇게 구부러서 돌에다가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짝대기로 두드려 보고서 이렇게 건너는 그 동작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우리가 만들어도 되고,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은 농아인이 하는 걸 보고서 똑같이 따라 해보면 되고. 사실은 저는 이 창작 능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아인들이 쓰는 걸 다 보고서 거의 다, 그래서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다 거의 다 외웠어요, 그냥. 좀 무식하게. 왜냐면 창작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수화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이라고 쓰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생각 못했던, 혹은 농아인들도 쓰지 않는 건데 선생님들이 써준 게 이거 써먹으면 되게 괜찮겠다, 칭찬들을 어떤 내용들이다. 그러면 괜찮네요, 표현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틀렸냐 맞았냐 없어요. 수화가 언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소통만 되면 돼요. 소통만. 틀리다 맞다 상관없이.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것들은 여기저기서 잘 물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돼.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2명이 나와야 되겠죠. 2명. 2명이 나와야겠죠. 그럼 이쪽에서 떡을 줘야 되겠죠. 떡 줄 생각 하면 되는데, 여기는 하고서 김칫국 그냥 이렇게 해서 마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한 사람일 것 같은데 2사람을 쓰면은 더 좋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왔으니까 2사람을 표현해주면 표현이 훨씬 쉬워지고. 뭐 돌다리 같은 거는 그냥 본인이 해서 두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가는 날이 장날 이런 건 사실은 표현은 없어요. 이런 가는 날이 장날 딱 하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건. 그러니까 뭐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딱 맞았네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흘러가면 뭐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하고 뭐 father라고 하고 뭐 daddy라고 하고 뭐 이런 단어들을 아빠라고 수화를 쓰는 것처럼 치환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는 이제 한국식 문장들 있잖아요. 이런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뭐 이런 문장이 탁 나오면 이거를 수화 단어로 한두 단어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이것도 치환인 거예요. 왜냐면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이거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지.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그냥 이렇게 쓰면 잘하셨어요. 이렇게 쓰거나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기간이니까 간에 느낌 없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됐어요. 잘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번씩 표현해보면 간에 기별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는 농아인들한테 국어 가르쳐 줄 때 한번 해보는 그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농아인이 국어 실력이 떨어지니까 국어나 아니면 우리 한국 속담을 농아인들한테 알려줄 때 그때 하면은 농아인들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때는 도움이 되는데, 뭐 평소에 통역할 때는 이런 문장들은 그렇게 쓸 일들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런 문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는
한 번씩 해보고 안 해보고가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예. 안 해보면 무조건 당황하고 못해요. 예. 근데 했는데 조금 실패하거나 좀 잘 안 됐다 해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뭔가 내 마음에 좀 뿌듯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손이 꼬이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주시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한 달 남았죠. 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네. 피드백 관련해서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네, 우선은 연습을 지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지금 지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농아인이 필요해요. 지금. 예. 제가 수화를 배우는데 수화를 배우는 선생님이 있고 뭐 만나는 농아인들이 있지만 농아인들 중에 진짜 수화를 너무 잘하는 농아인이 있어요. 그런 농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아인들 중에 딱 특출나게 수화를 잘하는 농아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뭐 간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만남을 이루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화 영상이나 뭐 DBN 뉴스는 뭐 이런 것들을 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게 있어요. 예. 그런 농아인이 있어요, 진짜로. 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네. 예전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도 통역을 조금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농아인 형님이 3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특출난 농아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연히 알게 돼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형이 마산에 살았는데 마산에서 서울 한 번씩 올라올 때마다 서울 우리끼리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누구 왔다. 그러면 언제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수화로 1시간만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거를 보면 우선은 딱 만나면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라고 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네. 근데 10분이 딱 지나면서 눈이 열리는데 말로 통역이 안 돼. 근데 머리로 다 이해가 돼.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해를 딱 1시간을 딱 하고 집에 딱 돌아오면 지하철 안에서 마음이 엄청 뿌듯한 거야. 내가 이 수화를 알아듣다니. 근데 사실은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수화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놀라다 제가 그 사람한테 배운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 사람한테 외운 여러 가지 표현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놀라다라는 수화 우리 이렇게 배우죠. 놀랐다. 놀라다. 네.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놀라다.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눈알 갖다가 이런 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정식 수화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가 만들어낸 건데 근데 이게 눈알인 거예요. 이게 눈알이 그래서 눈알이 띵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고서 막 이러고 갑자기 이래요. 하더니 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똥 났다는 얘기를 빠 하면서 막 이런데 이런 게 사실은 안 보여야 되는 건데 눈을 봤는데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고 나면 내가 써먹진 못하지만 대박. 나 수화 되게 잘해 라는 느낌이 막 예. 근데 그런 게 뭐냐면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눈을 한 번씩 트여주는 농아인들이 있어요. 수화에 대한 어떤 우리의 한계, 어떤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씩 팍 튀어주는 농아인들인데 그런 농아인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는 많이 농아인을 저는 수화 잘하려면 농아인 만나라고 하잖아요. 2가지가 있어요. 수화 잘하려면 농아인을 우선은 이렇게 만나야 돼요. 많이 만나야 돼요. 예. 수많은 농아인들을 무지하게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00명 이상은 만나셔야 돼요. 예. 100명 이상을 만나지 않았는데 농아인은 이래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셔서 우선은 100명 이상을 만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됐다. 100명이 넘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1명이나 2명, 3명의 농아인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무조건.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무조건 많이 만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떠냐면 수화 모양에 대한 어떤 편견이 생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뛰어난 사람을 자주 만나면 그 사람의 표현력이 나한테 묻어요. 네. 그 표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화인을 많이 만나시거나 혹은 수화가 익숙하지 않은 농아인을 많이 만나서 내가 입모양도 많이 해줘야 되고 지화도 천천히 써줘야 되고 이런 농아인을 만나면 내 수화도 나도 모르게 통역할 때 나도 그 사람에 맞춰서 수화를 하게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꿈꾸는 어떤 수화는 조금 완전 네이티브 농아인처럼 막 이런 수화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그런 농아인을 만나야 돼. 예. 그래서 막 만나다가 그 농아인을 딱 찾으면 그 농아인을 많이. 그러니까 농아인을 많이 만나라. 그리고 농아인을 많이 만나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게 많으셔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많으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수화 표현을 내가 다 가져오면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거죠. 엄청난 수화들을.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또 거꾸로. 농아인들이 열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제 자랑이에요, 제 자랑. 네. 이제 통역을 가면 긴 통역도 있잖아요. 1시간에서 2시간 되는 통역들을 가면 2명이나 3명이 가요. 보통 2명이 가는데 2명이 가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2명에서 통역을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선배님 통역이 있어서 선배님 먼저 올라가시게 해서 선배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이제 좀 어려웠어요. 조금 죽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농아인들도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농아인들이 자꾸 뒤를 막 이렇게 예, 통역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뒤를 그래서 내가 더 창피하잖아요. 왠지 나도 통역사니까 나라고 뭐 잘하겠어요. 막 이렇게 쭈그리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를 알아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빨리 올라가. 그래서 아니 아직 시간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막 손 들어가지고 바꿔 했고 이제 바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불안해하면서 왜냐면 중간에 바꾸는 농아인들은 좀 무서운 농아인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딱 올라가서 이제 딱 수화를 딱 시작하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막 계속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 딱 올라가니까 하고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뭐랄까요, 어떤 희열이 좀 있는 거죠. 예. 아, 내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닌데 내가 쓴 게 자기들한테 지금 한숨 돌렸다 이런 느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짜로. 예. 이런 느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려면은 진짜 평소에 열심히 해두지 않으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게 딱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조금 이 질이 멸렬한 연습 시간이 좀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후배들 되게 많이 가르쳤거든요, 수학. 근데 후배들한테 도서관 가서 수학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 이것지만 사실은 강연 같은 거 mp3 그냥 이거 프린트로 뽑아놓은 사람들도 막 있고 막 이런데 강연 텍스트를 뽑아놓고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텍스트 보고 그냥 계속 손 움직이는 거예요. 드라마는 보는데 텍스트 보고 계속 수화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TV는 보고 손은 쉬지 않고. 예.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지금 우리 촬영하시느라 힘드시지만 예.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정말 수화만 막 몰입해갖고 막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그 연습량 늘리라는 게 그냥 손이 많이 움직여서 손이 유연해지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 할 때는 집중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냥 무조건 손을 많이 움직여서 이 손목을 막 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밥 먹으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밥 먹는데 하여튼 손을 계속 움직여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그게 나중에 또 그것도 또 도움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좀 어렵게 살아서 TV랑 거울이랑 내가 바로 앞에 이렇게 보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TV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하고 드라마 보면서 수화해보고 막 하고 드라마 나오는 것도 수화해보고 막 이러면서 진짜 수화에 푹 빠져서 산 기간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수화가 너무 공부가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조금 편하게 수화를 하면서 내가 즐기고 수화가 그냥 익숙해지고 삶이 되고 그냥 그러시다 보면 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때는 움직여지지 않을까. 공부로 하려면은 진짜 공부하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수화가 우리 삶에 되게 큰 그거를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대신 그냥 삶에서 그냥 손 많이 움직이세요. 저 요즘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그거 돌리고 있는데 이제 운전하면서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들을 때 막 나오면 운전하면서 할 때는 못하지만 쉬는 이제 뭐 신호등이나 이런 거 걸려서 대기하잖아요. 그땐 들리는 거 막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잠은 막 하다 왔는데 안 따라가죠.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도 얼마나 안 썼으니까 많이 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많이 움직여 봐야 이제 이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움직이세요. 손을. 그러니까 손을 진짜 끝없이 그냥 계속 많이 움직이시면 네. 수화가 좀 늡니다. 그래서 열심히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로 안 꺾여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많이 수화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꺾지 말고 이렇게 꺾는 연습을 많이 하시.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다는 거. 이런 동작. 이 동작이 앞뒤 돌리고 이런 동작이 되게 많다는 거. 이런 거 뭐 수화 뭐 회오리바람 뭐 아기 뭐 이런 동작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동작이 시작하면 사실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꺾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손목을 되게 많이 쓰셔야 되고 수화 대화할 때는 손목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화 노래할 때는 손목을 안 써요. 이렇게 굳어진 거는 노래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노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막 우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수화로 할 때는 우리가 가는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손목을 많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만 많이 쓰면 이제 좀 수화로 통역하는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모양도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그 연습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은 그냥 한번 얼굴 뵈려고 뭐 다 아시는 얘기 그냥 한번 했어요. 그냥 그래서 한번 얼굴 뵙고 또 서로 얼굴 또 보고서 다시 힘내시라고 한 달. 그래서 얼굴 뵌 거예요. 특별한 건 없었죠?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해요. 시간 내서 한번 뵙도록 하고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